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남양 특집으로 뉴스 괴담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균열 교수님, 변상욱 기자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님, 우리 오윤혜, 네. 네, 우리 120만 요정 오윤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7대 괴담을 꼽아주셨어요. 네. 사패산 터널, 사드,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4대강, 이것도 괴담이라고 그러네요. 용산 어린이 정원, 인천국제공항, 그다음에 기장원전, 이게 7개 하고, 여기에 뭐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광우병은 7대 괴담에서 빠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주로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한 한 8대 괴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8대 괴담은 대부분 보면 정규석 사무처장님 같은, 녹색연합 사무처장님 같은 환경운동 단체들이 주로 제기한 문제들이고, 특히 용산 어린이 정원은 주역이시죠. 예, 이게 국민의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예. 녹색연합이 환경 괴담을 유포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그리고 그 7개 괴담을 꼽았는데요. 네. 쭉 보면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녹색연합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국민의힘에서 만든 일종의 이제 괴담과 사실 이렇게 네. 구분한 예. 팩트 체크처럼 한 건데요. 7대 괴담 중에 4대 괴담에 직접 관여했던 네. 정규석 사장님. 예, 뭐 다 얘기하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사패산 터널, 괴담으로 얘기한 게 고란초 군락지 회성 등 환경 파괴 지하수 유출 환경영향 평가 부실하다고 이제 예. 단체들이 이야기했는데 와, 이게 공사하고 났더니 고란초는 유의미한 감소가 없고 그리고 전문기관으로 봤더니 지하수 유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서울지방법원이 판결을 했다. 이렇게 네네. 이제 한 건데 네. 실제로 이 관련된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한겨레 신문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것 같은데 조홍섭 환경전문 기자가 네.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현장에 직접 가서 고란초 네. 현장을 직접 가서 이제 시민들이 모니터링하는 걸 기사화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히 이제 이름도 나오는데 GS 건설의 박종복 그 공사부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단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 네. 공사를 하면서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란초 군락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잘 보살펴서 살아남은 거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뭐 2002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온 거잖아.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온다 했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 그랬더니 네. 괴담이네. 그리고 2002년 서울지방법원이 판결했다고 얘기하는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건 사실은 예. 공사중지 명령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그 단체들이 예. 그게 받아들여진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판결을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사드 이야기만 좀 사드하고 해보면 용산 어린이 정원이 최근 예. 관심사니까. 사드는 사드 전자판 때문에 뭐 암 환자 9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체들은 암 환자 9명이 발생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 없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드 전자파 뭐 무의미한 수준이다. 네네. 인체 환경영향 네. 평가 그렇게 나왔다 최근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과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위험하지 않은 결과를 숨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단체들이 주장했던 건 이 전자파하고 그리고 저주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 기지에 가서 이제 실제 측정을 해봤는데 예. 그게 우리가 정말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 네. 기자들 그때 같이 갔었는데 네. 실제로 전자파라는 게 직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직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려를 제기했던 거고. 근데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좀 보면 네. 이 평가서 작성을 누가 하겠어요? 국방부에서 합니다. 네. 국방부에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서는 지금 현재 비공개예요. 네. 군사시설 관련된 거여서 네. 내용이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네.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쪽에서
평가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환경부가 검증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는지는 검증을 다시 또 해봐야 되는데 이거 네. 비공개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드 기지를 운영하려는 쪽에서 결과를 이렇게 내민 걸 가지고 팩트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환경영향 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된 사례는 부지기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지금 결론을 내리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호도해 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났는데 네. 용산 어린이정원이요. 예. 용산 기지 땅 속에 곳곳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답니다. 발암 물질은 위해도 기준치보다 낮고 네. 온종일 공원 이용해도 안전하다. 근데 그렇게 녹색연합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 근데 녹색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그 조사한 위해성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네.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역은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발암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토양환경 보전법상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저희는 그 데이터로 이것은 공원이 될 수 없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발암 물질은 유해도 기준보다 낮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믿으라. 얘기하면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괴담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사드 때도 그렇고 예. 그 광우병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괴담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괴담을 괴담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괴담이구나라고 안심을 시키려면 예. 첫째는 진실과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설명할 때 맥락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맞습니다. 맥락을 설명 안 하고 기준치보다 낮은데 왜 공원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요구사항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네. 들면 지금 마치 합리적인 어떤 맥락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괜찮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괴담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확 묶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는 자기네가 뭘 내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걸로 압니다. 정부는. 이게 공식적인 확인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안 두니까 맥락 설명이 이제 빠지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게 광우병 문제도 굉장히 일반화시킨 게 그때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 네.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30개월 원령 그러니까 나이 많은 소를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물까지 수입해 부산물.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광우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0개월 이상 되는 소는 수입 안 해요. 그럼 시켰죠. 예. 그러니까 광우병 때 그렇게 시민들이 싸웠기 때문에 네, 그나마 네. 지금 우리는 안전한 소고기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네. 괴담으로 치부해버리면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저도 이게 못 찾고 있다가 광우병 관련해서 인간 광우병 걸린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전 세계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성일종 의원이. 근데 단원에서. 예, 232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32명 기억하실지 있어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영국에서 처음 막 시작이 됐을 때 우리로 치면 농림부 장관이 예. 스테이크 먹방 하셨어요. 영국. 예. 아, 그분도 먹방하셨구나. 하셨는데 실제로 가족들이 같이 했는데 네. 그분 따님이 광우병 걸렸거든요. 세상에.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괴담이다. 네. 입 다물라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거죠. 반박 해명에는 반드시 맥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인만 다 하고 그냥 끝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우리 네. 두 아이의 엄마 오인혜 씨. 그러니까 과거에 국내에서도 인과관계가 굉장히 분명했던 국내 여러 참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IAEA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방류가 최소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석윤영 박사님. 최소 30년에서 40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핵 폐기수가 이 바다에 투기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증명하면 심지어 나중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사의 엄청난 재앙인데 네.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정부 듭니다.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믿을 만한 매체와 믿을 만한 스피커를 빨리 선발해 가지고 앞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해서
코로나19 때 정경 총장이라든가 정경 총장 그 다음에 나오셨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이 저렇게 힘들어서 고생한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네. 애써서 설명하는 그 사람들을 하루 이틀 계속 대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신뢰를 갖게 됐고 그랬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신뢰가 가는 네.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네. 제주지사로서. 지사 때는 지사 때 그랬어요. 그랬단 네. 말이죠.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사회와 공조 협력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일본 총영사관에 아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유감이다. 어떻게 방류를 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 성명서에 서명도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 절대 용납 못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결코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도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021년까지는 분명히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말 그대로 결의안 결코 냈죠.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버리면 국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국민의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누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 편만 또 그룹을 짜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더 불안하죠. 예를 들면 어제 1일 1브리핑 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인가요? 나오셔가지고 우럭은 어종의 특성상 한국 바다에 안 옵니다. 안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누가 우럭이 한국 바다에 일본 우럭이 한국 바다에 오는 걸 걱정했습니까? 그걸 걱정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서 교수님 IAEA 보고서까지 이렇게 어제 공개가 됐고 그 뭐 다 보셨고 그렇다면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소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 조치가 필요한지 정부 측에 이런 과학적 검증이나 조치를 좀 해라. 괴담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아주 간단한데요. 예.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옛날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지록위마 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 음. 하면은 충신이 되고요. 예, 예. 사슴을 가리키면서 아니야 이건 사슴인데 하면은 예. 역신이 되는 겁니다. 예, 죽였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예.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 저도 아주 보수적인 숫자가 필요하니까요. 예. 이게 일부라도 절반이라도 나가서 오염이 되면은 있을 수 있는 그 확률을 보면은요. 10,000명에 한 사람꼴입니다. 그게 네.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피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중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인구 5천만 명이니까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죄다 우리가 받는다면은 5천 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괴담으로 처하지 말고 이건 물론 보수적이에요. 네. 물론 어떻게 우리나라에 다 오겠습니까만은 네, 네. 그런 확률이 있을 때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주 네. 간단해요. 네. 지금 여기에는 핵공학자, 예. 핵돌이, 아톰 이거 말고요. 여기에는 정말로 핵의학자, 의학자. 방사선 의학자, 의학자. 해양학자, 토양학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럭 그렇게 폄하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해구. 알을 낳고 올라오는 그 장어 예, 예.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동중국, 남중국해 이제 만나는 그 시점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저기 가지만 그리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만나지 않을까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괴담 처리할 게 아니고 세계를 최소한 그 남중국, 동중국, 대만 해협, 대한 해협, 동해 그리고 수가르 해협 그리고 전체 태평양까지 보는 이런 대형 우리 생태계에 대한 그 안심 분석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하지 않고 저를 괴담 유포자라고 모는 겁니까? 이런 네. 가능성이 영은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네.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예, 작업이 예. 병 기자님. 괴담 유포자로 지목되신 분들과 예.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모든 인터뷰 자료와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비교를 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데 네. 그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충북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약대 교수님. 예, 그 약대 교수님의 인터뷰를 다 조선일보에 실린 것만 다른 데 실렸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예. 조선일보에 실린 거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로 수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수산물은 안 수산물이에요. 된다? 후쿠시마에서는 계속 그러한 기준치 180배 세심이 검출되는 우럭이 나올 겁니다. 예. 사고 직후에 전혀 통제를 못했거든요. 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반감기가 30년인데 후쿠시마 농산물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결코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바닷물을 마신다는 분도. 그다음에 이거는 도쿄 전력은 영리 기업이라 돈을 덜 들이려고 무슨 짓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온 데이터는 다시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으로 처리된 오염수에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공개와 사료의 직접 채취를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제 발언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자기네가 제시한 방류의 각종 조건들을 꼭 잘 지켰을 때만 유효합니다. 아, 이것도 또 이게 조선일보에 실린 바닷물을 마시겠다는 교수님의 걱정인 거예요. 네. 이분도 걱정이 돼서 했는데 마시겠다는 얘기만 맨 앞에 뽑혀 나가서 대개는 그분을 갖다 또 이제 뭐 공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분은 이분대로 걱정하는 몫이 있는데 근데 IAEA의 깡통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깡통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입각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 그럼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전문가 중에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일본 국내에 두지 않고 방류하느냐. 두 번째,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국익은 무엇이냐.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과학과 괴담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균열, 변상욱, 정규석 그리고 오윤혜님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